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ISO 37001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그리고 내부 감사의 역할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게 된 유재봉입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재봉 회계사라고 하고요. 2001년도에 공익회계사 시험 합격을 하고 주로 공공 부문에서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회계사무소를 운영을 하면서 국내외 기업과 자산가 분들에게 회계세무 자문 그리고 경영 자문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감사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활발하게 관련 활동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CIA 국제공인내부감사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현재 한국 CIA 위원회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사협회 감사품질위원으로서 공공기관 등의 내부감사 품질평가 업무에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감사로도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인 ISO 37001과 관련해서는 내부 감사 업무를 좀 더 효율적, 효과적으로 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현재 ISO 37001 인증 심사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관련 활동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ISO 37001을 제정한 ISO에 대해서 같이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ISO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약자로 국제 표준화 기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ISO는 제품과 서비스의 국제적 교환을 쉽게 하기 위해서 1947년에 설립된 비정부 기구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현재 167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2022년 9월 말 현재 제정된 국제 표준은 총 24,495개 정도가 됩니다. 이 ISO 표준의 성격은 국제 표준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한 이제 합법적 그런 수단이 되겠고요. 기업뿐만이 아니고 정부 국제기구들도 사용하는 툴로서 조직의 규모나 성격에 상관없이 모든 조직이 운영할 수 있도록 플렉서블하게 개발된 그런 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영 시스템의 표준인데요. ISO 국제 표준은 제품의 어떤 규격, 어떤 성능, 그리고 서비스, 뭐 이런 등에 관해서만 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경영 시스템의 표준도 이렇게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영 시스템이라고 하면 회사 내부의 시스템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의 구성원이 따라야 하는 어떤 일련의 절차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이 ISO는 이러한 경영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표준을 제정하고 있는데 전문성을 가진 국제 전문가들이 경영 리더십, 전략, 프로세스에 대해서 합의한 결과물이 되겠고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조직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영 시스템에 대한 이제 모범 사례에서 도출된 이제 표준을 따른다고 한다면 어떤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또 리스크 관리의 개선, 또 조직 전체의 어떤 일관성을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점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1987년에 이 품질 경영 시스템인 이제 ISO 9001번이 이제 최초로 제정된 이래로 60개 이상의 경영 시스템 표준이 이제 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기 있는 주요 경영 시스템 표준을 보면
품질, 환경, 그리고 에너지, 이제 안전보건 등이 있는데요. 이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도 주요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부패 방지가 매우 중요한 이슈라서 이제 그럴 것인데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부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패란. 부패는 이제 잘 아시는 이제 개념이겠지만, 이제 어원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이 부패를 의미하는 이제 영어 corruption이라는 단어는 이제 로마 시대 라틴어가 이제 어원입니다. 그래서 코 함께라는 뜻하고 망한다라는 이제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부패라는 이제 한자를 살펴보면 이제 썩을 부, 또 무너질 패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이렇게 썩어서 무너져 내린다는 그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부패하면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이제 함께 망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망하며 이제 모두 같이 이제 망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즉 부패가 발생하는 조직, 사회, 국가를 이제 무너뜨릴 수 있는 이제 매우 위험한 이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일 텐데요. 이 부패에 대해서 이제 국가청렴위원회는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물질적 혹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얻도록 돕는 모든 일탈 행위로 이제 부패라는 개념 정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패의 핵심 요소를 보면 직위 내지 권한, 또 그런 것의 남용, 그다음에 사익 축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패가 미치는 영향을 이제 보시면 처음에는 작은 금액을 이제 뇌물로 주고받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횟수가 늘어나고 또 이제 금액도 이제 커지게 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고 낙숫물이 이제 바위를 뚫듯이 부패가 미치는 영향은 이제 중국에는 이제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이제 없는데요. 제가 세무조사를 이제 대응을 하러 이제 가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매출 누락과 관련된 사례인데요. 이제 이런 매출 누락이 이제 한번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 이제 이게 이제 억 단위로 이제 넘어가고 또 기간도 길어지게 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수십억, 수백억이 돼서 이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이제 페널티로 인해서 이제 회사가 문을 닫고 대표자 관련 당사자들은 이제 패가망신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부정부패의 결말은 이제 이런 식으로 꼭 안 좋게 끝나기 이제 마련입니다. 부패가 끼치는 악영향은 먼저 시장 경제 질서의 왜곡, 즉 좋은 물건을 이제 값싸게 파는 이제 정직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이제 주도적 위치를 이제 차지하지 못하고 뇌물을 주는 대가로 이제 질 나쁜 상품 등을 만들어 파는 기업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면 시장 경제 질서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비용도 이제 뇌물로 인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거래의 불확실성도 이제 초래하게 됩니다. 즉 뇌물을 더 많이 준 기업이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불확실성은 당연히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패로 인한 이제 기업의 신용도 하락, 결국에는 국가의 신용도 하락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부패는 이렇게 경제적 손실뿐만이 아니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또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시민의 윤리 의식을 이제 악화시켜서 결국은 사회 발전에 커다란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강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내외 부정부패 사례를 이제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이제 과거 유명한 사건들 말고
최근에 발생된 사례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제 찾아보았는데 이제 여기 5가지 사례를 이제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찾는데 10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구글링 하자마자 발견된 이제 기사들이고요. 또 모두 2022년 이제 올해 발생된 이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외 할 것 없이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는 이제 그런 이제 반증일 것입니다. 이제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이제 국내외의 노력인데요. 국내를 먼저 보시면 우리나라는 2016년에 이제 부패와 관련하여 커다란 전기를 맞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즉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이제 청탁 금지법이 이제 시행되었었는데요. 이 청탁금지법은 이제 공직자 등이 이 부정청탁 그리고 뇌물 등의 위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신고와 처리 프로세스를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한국의 독특한 입법계가 되겠고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행위 사이에 어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도 제재가 가능하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캔커피 하나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어, 사례 해석이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제 세계화로 인해서 이런 부패 문제는 더 이상 개별 국가에 한정되지가 않고 어떤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이제 세계적인 이제 그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국제기구를 포함한 이제 국제사회도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이제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OECD의 뇌물 방지 협약인데요. 이 OECD 협약은 1997년에 채택되어서 회원국들로 하여금 이 회원국의 기업이 해외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중에 이제 해외에 있는 공무원에게 그러니까 외국 공무원이 되겠죠. 그래서 뇌물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제 비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제 회원국의 국내법에 의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제 이 협약은 담고 있습니다. 한국도 우리나라도 1997년에 이제 이 뇌물 방지 협약에 가입을 했고요. 협약의 취지에 따라 이제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이제 뇌물방지법이라는 것을 이제 98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인데요. 이제 미국은 1977년 해외 부패 방지법 FCPA를 이제 제정을 하였고요. 영국은 2011년 7월부터 뇌물방지법 브라이버리 액트를 이제 제정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국의 뇌물방지법은 미국의 FCPA와 더불어서 세계적으로 매우 강력한 그런 부패 방지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부패 방지 규제인 이제 미국의 FCPA, 또 영국의 브라이브리 액트, 그다음에 OECD 뇌물 방지 협약 등은 이 국내법은 아니지만 해외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처벌의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부패 방지 법규의 이제 양벌 규정인데요. 우리나라 청탁금지법도 미국 FCPA 그리고 영국 브라이브리 액트와 마찬가지로 양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시면 즉 이렇게 종업원 등이 법인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등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 저희가 적어드린 유명 제약사 D사 사례를 보시면 기업의 대표자가 함께 처벌받은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 대표이사가 벌금을 130억 원을 부과받았는데 그동안 연봉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벌금을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커다란 어떤 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다만 이 법인 또 회사의 대표자가 이러한 이제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이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 사업주를 면책할 수 있다라는 예, 면책 규정을 우리 청탁금지법에서도 예, 두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탁금지법은 면책 사유에 관해서 정확한 판단 기준은 예,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FCPA 가이드상에 어떤 사업부 면책 사유에 비추어서 이제 판단이 가능할 수 있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미국의 경우에는 기업이 평소에 얼마나 효과적인 이제 부패 방지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이제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었는지 아닌지가 기소 여부의 결정 그리고 양형 결정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유 중에 하나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 FCPA의 양벌 규정 미적용 준수 요건인 예, 부패 방지 행위를 위한 명확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 상세한 윤리 규정을 마련해서 또 전 직원에게 전파하였는지 또 상시적인 직원 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 등이 이제 면책 사유에 대한 이제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부패 방지에 실패하게 된다면 예, 조직에게는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패 방지의 실패로 조직과 임직원에게 미칠 수 있는 이제 부정적인 결과를 이제 한번 보시면 먼저 예, 법률상 위험입니다. 그래서 벌금, 손해배상, 징역 등의 이제 법적 제재가 이제 따를 수 있고요. 영업 그리고 운영상의 위험, 즉 금전적 손해, 또 시장 퇴출, 그리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이제 법률 비용 등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평판 하락 위험, 조직에 대한 신뢰 하락, 신뢰 하락, 그다음에 부정적 언론 보도 등이 이제 그 이제 부정적 결과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조직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ISO 37001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이 2016년에 이제 국제 표준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 ISO 37001 이제 제정을 주도했던 닐 스탠스베리라는 이제 변호사분이 계십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요. 엄격한 법 집행만으로는 예, 충분치 못하다. 갈수록 뇌물수수를 중대한 경영 관련 이슈로 여기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예, 그리고 정부의 올바른 경영을 통해서 뇌물수수를 예,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뇌물은 품질, 안전관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예, 다루어져야 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스템적인 접근이 이제 필요하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SO 37001 제정 배경에는 이렇게 부패 방지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수준 강화라는 이제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시면 예, 기업 윤리, 법규 준수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기대치의 변화, 그다음에 규제 감독 당국의 강화된 제재 수위, 양벌 규정 적용 강화 등이 되겠죠. 그다음에 기업이 선언적인 법 규범보다는 어떤 조화로운 경영 시스템적 접근법을 실무적으로도 요구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이제 환경 변화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이제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이제 부패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 관련 사건들은 이제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기업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계속해서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람에 의한 또 업무 지시에 의한 이러한 부패 방지 경영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조직 차원에서 투명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예,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부패 방지에도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ISO 37001 표준은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ISO 37001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와 주요 내용인데요. ISO 37001은 이제 모든 국가의 모든 기업, 조직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어떤 글로벌 수준의 모범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부패 위험을 영역별, 부서별, 임직원별 위험도에 비례해서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방식, 절차, 통제 프로세스를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ISO 37001은 반부패 방침 프로그램의 이행, 임직원 대상의 적절한 뇌물 부패 방지 관련 정책의 수립, 그리고 교육, 또 뇌물수수, 또 부패 위험성에 대한 평가, 선물 접대 기부 관련 통제 활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ISO 37001의 어떤 기술적 구성이 이제 별도로 있는데요. 이 ISO의 37001의 기술적 구성은 PDCA 모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PDCA 모형은 1950년 미국 통계학자 에드워드 데밍이라는 분에 의해 개발이 이제 되어서 이제 데밍 사이클이라고도 이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PDCA는 이제 프로세스, 제품, 이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반복적인 4단계 계획, 실행, 평가, 개선, 네, 어떤 체계적인 이제 접근 방식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적에 근거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실행을 한 다음에 실행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는지를 평가하고 또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개선점이 있는 경우 개선을 하는 일련의 어떤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이제 프레임워크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무엇인가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PDCA 모형을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 효율적으로 이제 달성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는 ISO 37001의 구성을 보시겠는데요. ISO 37001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본문의 요구사항하고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이제 명시적이고 의무적인 요구를 말하는 것이고요. 부속서는 조문별 요구사항의 어떤 세부적인 설명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속서는 이 표준을 사용하기 위한 지침으로 실무에서 반드시 참조해야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본문 요구사항은 보시는 것처럼 총 1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의 1, 2, 3조는 적용 범위, 그리고 용어의 정의 등과 관련된 이제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요 내용은 4조부터 10조까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4조 조직 상황에서는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도입을 위한 조직과 조직 상황의 이해, 이해 관계자의 니즈와 기대에 대한 이해,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적용 범위의 결정, 부패 리스크 평가 등에 대해서 이제 기술이 되어 있고요. 5조에서는 부패 방지, 방침 등과 관련된 리더십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고, 6조에서는 부패 방지를 위한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7조, 8조는 지원과 운영으로서 부패 방지 시스템의 실제 실행과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들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9조는 성과 평가로서 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모니터링 등을 수행을 하고 개선점 도출에 대한 내용들이 기술이 되어 있고요. 10조는 개선으로서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ISO 37001은 이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의 세부적인 요구 사항들이 PCA 모형을 따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PCA 모델에 따라 이행기관에게 이렇게
그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요구사항의 어떤 체계적인 반영을 위해서 경영 시스템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PCA 모형을 사용해서 이행사항을 다시 기술을 할 수 있어서 이를 충실히 적용한다면 경영관리 측면에서 어떤 효과적인 부패 방지 시스템 실행이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한번 보시면 계획 단계에서는 이제 조직 차원에서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의 계획을 위한 책임, 역할의 분담, 그리고 부패 방지에 관한 방침의 제정, 또 실행을 위한 자원의 배분, 이렇게 전반적인 시스템의 구축과 실행을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실행 단계에서는 부패 방지 방침을 채택하고 또 경영 시스템을 실행하는 단계로서 부패 방지 방침과 체계에 관한 내부 의사소통, 그다음에 부패 방지에 관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부패의 위험성 평가 등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요. 평가 단계에서는 이제 일상 업무에 대한 부패 방지 준수 어떤 수준의 검토와 함께 내부 심사 등의 활동을 통한 부패 방지 수준의 평가,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최고 경영진에게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단계에서는 평가 결과 부패가 방지 경영 시스템의 실행에 어떤 변화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 부패 방지 시스템은 이렇게 별도의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도 좋고요. 회사 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또는 다른 경영 관리 시스템 내 서브 시스템으로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설계되고 운영만 된다고 하면 독립적이던 서브 시스템이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ISO 국제 표준은 제품이던 경영 시스템이던 표준의 도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도입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외부의 독립된 자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인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ISO 37001의 인증이라고 하면 이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의 어떤 목표 수립, 달성을 위한 어떤 유효한 업무 절차를 구축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을 평가해서 국제 규격에 적합하게 수립되어 이행되고 있는지를 심사하고 그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ISO 37001의 인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증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부패 리스크가 없다거나 또 향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부실 인증 리스크라고 이제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대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데도 인증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부 감사는 이제 인증 여부도 평가를 해야 하지만 이 인증 리스크를 고려해서 부패 리스크는 항상 상존한다는 전제하에 내부 감사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내부 감사로 다시 이렇게 넘어와서 내부 감사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내부 감사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내부감사의 정의는 이제 세계 내부감사인 협회 IIA에서 제정된 정의가 이제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내부감사란 조직의 업무 수행의 가치를 증대하고 개선시키기 위해 설계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및 컨설팅 활동입니다. 이는 한 조직의 리스크 관리, 통제, 지배구조 프로세스의 효과성을 체계적이고 훈련된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하고 개선시켜 조직이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움을 주는 활동,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부감사 정의에 대한 요점은 이제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ISO 37001과 관련된 내부감사의 역할과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이제 2가지가 되겠죠. 내부 감사는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도록 해서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이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는 이제 부패 관련 위험과 이제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ISO 37001을 이제 한정한다면, 그리고 조직의 목표는 부패 방지를 통한 경영 목표의 실현을 이제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에 대한 내부 감사의 역할은 이제 내부 감사 관련 법 규정에도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내부 감사 기준 2120 리스크 관리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내부 감사는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내부 감사 부서는 부정 발생의 잠재성과 그런 부정을 조직이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국제 내부 감사 기준 2130 통제에는 내부 감사 부서는 통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여 효과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조직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감사 기준 제19조, 그리고 상장회사협의회 감사의 표준 직무 규정 제24조에서도 내부 감사는 회사의 내부 통제 제도의 운영을 감시 및 평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공고 등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ISO 37001 운영과 관련해서 내부 감사 역할을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내부 감사는 뇌물과 부패 관련 위험을 평가해서 연간 감사 계획 그리고 개별 감사 계획 시 이를 이제 반영을 해서 감사 자원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배분해서 중요한 부분에 감사를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고요. 그리고 감사 프로그램에 뇌물, 부패 위험 요소를 반영을 하고 뇌물 부패 위험을 고려하여 재무 보고에 대한 내부 통제 구축 요구 또 권고, 그다음에 뇌물 부패 거래에 대한 인식을 이제 관련 부서 또 전사와 공유하고 또 효과적인 제보 프로세스의 구축, 또 커미션 지급, 접대비 등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 또 그리고 검토를 수행하는 것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 이제 부분인데요. 부정부패에 대해서 내부 감사는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 예, 제일 먼저 저는 시스템적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사후 적발, 또 감사 등을 통한 처벌은 이제 부패 방지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 ISO 37001의 제정 배경에서도 이제 나왔죠. 그래서 그 결과가 입증이 이제 되었듯이 이제 그래서 이제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과 같은 이제 시스템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 내부 감사도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설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 및 또 개선 활동이라는 이제 내부 감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솔선수범.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누구보다 떳떳하고 깨끗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내부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내부 감사인은 이제 회사와 임직원의 잘잘못을 조사하고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솔선수범해서 이러한 부패 방지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감사인의 윤리 강령의 어떤 모범적인 이행 등을 통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다음에 독립성인데요. 내부 감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이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내부 통제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에 관해서 어떤 궁극적인 책임은 경영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부 감사에 있지 않고요. 따라서 내부 감사에서 매우 중요한 질적 특성인
이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감사가 관련 통제 시스템을 직접 설계하거나 운영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점을 이제 분명히 이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성인데요. 회사에 필요한 어떤 통제 시스템, 그리고 현재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통제 시스템들이 있다고 하면 내부 감사인도 이제 그 해당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어야지 평가도 가능하고 또 개선점을 이제 제시할 수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부패에 대한 내부 감사의 관점은 이렇게 시스템적 접근, 또 솔선수범, 독립성, 전문성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부패 방지를 위한 이제 국내외 노력에 이제 같이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제정되었던 ISO 37001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그리고 이제 내부 감사 역할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